만화 캐릭터 중에는 장면뿐 아니라 에피소드 전체를 망쳐 짜증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악당 얘기가 아니라 제작진이 좋아하길 원했지만 결국 모두가 싫어하게 된 캐릭터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귀엽고 웃기지만 곧 왜 이 캐릭터가 아직도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에서 관계와 시리즈를 망친 가장 미움받는 캐릭터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미안하지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리부트된 파워퍼프걸의 봄봄은 이미 잘 만들어진 원작 봄봄 캐릭터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녀는 리더였고 똑똑하며 단호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남을 불행하게 하지 않고 명령했고 우월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깊이 생각했죠. 새로운 봄봄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봄봄은 직장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참을 수 없는 상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 봄봄은 리더가 아니라 명령만 내립니다. 상사로서 그녀는 팀에서 모든 걸 고치고 모든 걸 결정하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참견하는 잘난 척쟁이로 변했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그녀가 늘 옳다고 믿는 회의 같아요. 최악은 쇼가 그녀를 항상 정당화한다는 점이죠. 똑똑하면 무적이 되는 것처럼요. 팀워크는 없고 명령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설교하는 봄본이 더 이상 영감을 주지 않으면 이 어린 친구는 지능과 권위를 혼동해 스트레스로 폭발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잘못돼도 절대 자기 잘못이 아니래요. 이미 말했다면서요. 진짜 자기에 넘치죠. 리부트의 봄본이에요. 강한 리더가 아니라 사장 콤플렉스를 가진 통제광이에요. 분명히 하자면 공감 없는 지성은 소용없어요. 판다 친구들, 그리고 항상 의견이 갈리는 인물인 스캔들 메이커즈의 판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판다는 오타쿠거나 소셜미디어를 써서 감수성이 풍부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 콤플렉스를 가진 심프라서 미움받는 거예요. 판다의 세계는 인정받는 데 달려 있어요. 좋아요와 승인을 원하고 세상이 자신이 특별하다고 말해주길 바라죠. 거짓말이어도요. 판다는 자신이 도울 때마다 자기 말로는 선의로 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판다는 선행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 모습을 봐주길 원해요.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목격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는 다이어트 에피소드입니다. 형제들은 본성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파르도는 힘들어하고 폴라 역시 힘들어하지만 판다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자랑해요.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물론이죠. 결국 우리는 디시플리나 씨가 자기 마음대로 먹으려고 몰래 숨어 있었고 SNS에서는 의지력이 강한 척 연기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위선자인데 와이파이까지 있는 셈이죠. 그게 그를 미워하는 이유예요. 판다가 나쁘진 않지만 답답해요. 인터넷에서 사랑받고 싶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까지 그러는 그 못된 면을 대표하죠. 그리고 그는 악당은 아니지만 모든 걸 셀카로 만들어버려서 초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예요. 안젤리카 계속해서 러그렛의 안젤리카 피클스를 이야기해볼게요. 안젤리카는 무제한 예산을 가진 불량배라서 미움받아요. 그녀는 단순히 무례한 게 아니라 거짓말과 협박, 아기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전문 조종꾼이에요. 아무 일도 없을 거란 확신으로 그렇게 하죠. 어른들이 항상 그녀를 믿으니까요. 안젤리카가 이기는 건 똑똑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항상 그녀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게임을 망치고 우정을 깨뜨리며 어린이집 아이들 절반을 울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리본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존심만 더 커진 채로 걸어가죠. 악당으로서 완벽하게 작동해요. 네, 하지만 에피소드마다 보는 게 답답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니니까요. 모든 걸 망칠 거고 결국 자기 뜻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그 사람은 카르마가 가끔 휴가를 간다는 증거예요. 메이블, 이제 정말로 민감한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메이블 파인즈. 메이블은 처음부터 미움받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귀엽고 에너지가 넘치는 소녀였죠. 이 시리즈는 메이블을 총알도 뚫지 못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메이블은 엄청난 떼를 쓸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변덕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보다 우선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본은 항상 그녀를 감싸주려고 달려오죠. 아무 일도 아니야 코비타야 라고 말하면서요. 맷포 GM 캐릭터들? 마처럼 잘못을 저지르면 바닥을 치고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잘못을 저질러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 아무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제스처는 통제 불가능한 일도 그 탓으로 돌려요. 가장 뻔뻔한 예는 이상한 마게돈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이 일어난 건 메이블이 여름이 끝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소원이 악마 같은 결과를 불러왔고 세상은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됐죠. 결국 메이블이 항상 이겨요. 메이블이 악마는 아니지만 대본이 그녀를 과하게 보호해서 답답해요. 메이블이 큰 재앙을 일으켜도 늘 멀쩡히 웃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뒷수습을 해야 하거든요. 마르가리타 그리고 카툰 네트워크의 독성 강한 로맨스 드라마 쇼 모어의 마르가리타가 있습니다. 마르데카이의 사랑 관심사로 등장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정말 심각하죠. 차고 희망을 줬다가 또 차고 대학에 가서 결국 마르데카이를 완전히 감정적으로 망가뜨립니다. 마르데카이는 삶을 정리하고 여자친구를 사귀며 앞으로 나아가 보입니다. 놀랍게도 마르가리타는 마르데카이가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다가 다시 멀어집니다. 마르가리타는 최소한의 예의로 머무르지 않지만 관심을 받고 마르데카이를 혼란스럽게 하며 사랑을 받으려 하고 만나서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면 전형적으로 나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르데카이는 CJ를 잃게 됩니다. 마르데카이는 악당이 되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르가리타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마치 마르데카이를 감정적으로 폭발시키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주의하세요. 마르데카이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등으로 졸업한 심프입니다. 하지만 마르가리타는 이 약점을 알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며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적 조작입니다. 로사 클로이 카르미첼. 클로이는 시리즈에 제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클로이는 마치 아무도 지우지 못한 엑셀 오류처럼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녀는 마지막 시즌에 등장하는데 이미 프로그램이 침체 상태였죠. 그녀는 완벽하고 빛나며 사랑받고 재능 있고 항상 웃으며 인생이 찬란하고 문제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는 요정이 필요합니다. 티미와 비교하면 5살 때부터 착취당하고 벌을 받고 무시당하고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온 티미와 달리 클로이는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넘치는 부자입니다. 클로이는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결점도 없습니다. 정말로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지지 않고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우지도 않습니다. 클로이는 너무 뻔뻔한 메리수라서 손대는 모든 것에서 티미보다 더 잘해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클로이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칭찬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방해물로 남습니다. 게다가 크릴로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티미는 코스모와 완다를 그녀와 나누라는 강요를 받으며 시리즈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규칙이 깨집니다. 완벽한 소녀를 억지로 넣으려다 모든 게 망가졌지만 많은 팬들은 진짜 결말이 채널 사냥꾼들임을 압니다. 그 이후에 나온 모든 것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클로이는 캐릭터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이야기할지조차 모르는 시리즈의 말기 증상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티미는 악당들, 선생님들, 마법 규칙, 픽시들까지 견뎠지만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클로이 카마이클 카이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미지근한 말로 이기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참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캐릭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이유가 미움받는 건 그가 사회적 실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교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카이유입니다. 이 녀석은 울고 소리 지르며 어른들을 감정적으로 조종해 때를 씁니다. 세상 끝 수준인가요? 그런데 뭘 받죠? 관심, 이해, 보상인가요? 한 번도 한계를 주지 않죠. 온 우주가 그 아이의 떼쓰는 행동에 맞춰 기억하고 맞춰주고 마치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정말 짜증나는 건 이 시리즈가 이런 걸 교육적이라고 팔려 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배워라 라고 말하면서 주인공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결국 이득을 본다는 거죠. 카이유는 울거나 소리 지르고
피해자인 척하며 고집을 부리면 어른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는 걸 배웁니다. 다른 만화들처럼 과장된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슈퍼마켓이나 비행기, 남의 집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불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 거슬려요. 이건 만화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내 5살 사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너도 알잖아. 카이유는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더 나아지지도 않아요. 에피소드마다 똑같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나고 카이유보다 더 멍청해 보이는 부모들에게 보호받고 있죠. 진짜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이 시리즈는 카이유가 좋은 본보기라고 계속 주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른들이 아니 절대 나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게 만드는 이유죠. 카이유는 악당이나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쁩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배운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공포 만화보다 훨씬 무서운 일입니다. 패트릭 에스트레아, 네 알아요. 진정의 몬치토. 울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할까요? 패트릭은 예전에는 호감이 가는 캐릭터였어요. 귀엽게 멍청한 녀석이었고 무슨 요일인지도 몰랐지만 마음씨는 착했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패트릭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됐고 진화하긴 했지만 나쁜 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착한 바보에서 위험할 정도로 멍청한 존재가 됐죠. 이제 패트릭은 단순히 멍청한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무책임해요. 솔직히 패트릭은 스폰지밥에게 못되게 해요. 스폰지밥은 집, 음식, 애완동물, 가족까지 내어주는데도요. 그런데도 패트릭은 스폰지밥을 괴롭히고 피해자인 척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긴다는 점이 최악이에요. 마치 바퀴벌레처럼요. 예전엔 패트릭이 모르는 게 웃겼는데 이제는 야 그만해가 농담이 됐고 아무도 그를 막지 않는 게 최악이에요. 패트릭이 큰 바보짓을 해요. 밥이 그 결과를 감당하고 우주는 그를 오해받는 천재처럼 보상해줘요. 그건 더 이상 유머가 아니라 완전한 좌절이에요. 패트릭은 한 가지 특징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예요. 멍청한 설정을 과하게 늘리다 보니 결국 안 웃긴 캐릭터가 됐어요. 이제는 정말 짜증나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 없이 계속 헤엄치고 있어요. 스크래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래피 2. 수년 동안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미움받는 캐릭터였고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스크래피는 한나바베라가 스쿠비두를 현대적으로 바꾸려는 좋은 의도에서 만든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시끄럽고 활발하며 자신이 주인공인 작은 강아지를 집어넣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스크래피와 스쿠비두가 나타나자 모두 저게 다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왜 영웅 콤플렉스를 가진 강아지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미스터리 팀 스크래피를 원했던 걸까요? 스크래피는 소리를 지르고 끼어들지 말아야 할 곳에 끼어들고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용감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용감하다고 착각했고 초대받지 않았지만 몰래 들어와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중문화가 그를 무시하지 않고 밈으로 만들었고 결국 첫 실사 영화의 악당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후 미스테리오가 등장해 그를 조롱하고 카툰 네트워크도 그가 미움받는다는 농담을 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미움받는 캐릭터 리스트를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싫어하는 캐릭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